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기사와 기사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고, 차트,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차트,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하고 XRP, BTC 차트와 XRP 달러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커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필부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국 디지털 화폐 시험 공식화 수조 선전 등재서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조에서 5월 교통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세계 첫 디지털 화폐가 현실로 나왔다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 화면은, 이 그림은 인터넷으로 유출된 디지털 위안, 전자지갑 화면입니다. 그래서 1위안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뭐 QR코드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표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좀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공개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화폐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 통화의 일부를 대체하며, 인민은행이 시중은행 등 운영기관에 먼저 배분을 하고, 고객은 이들 운영기관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시중은행,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곳으로 먼저 이 CBDC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그 지급받은 그 시중은행이 다시 고객들한테 다시 이 디지털 화폐를, 이 CBDC를 발행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좀 더 이제 읽어볼게요. 인민은행이 발행하려는 이 디지털 위안화는 종이나 금속으로만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화폐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철학적,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통화를 자국 내 현금 거래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활용해 달러 패권을 약화하는 것까지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 발행한 이 디지털 위안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법정화폐를 그냥 디지털화 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들,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철학적,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쓰고 있는 법정화폐인 위안화를 단순하게 그냥 디지털화 시킨 거라고 하면, 이 CBDC도 결국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결국 이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정적으로 발행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걸 담보로 해서 이 CBDC가 발행이 되어야지,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무한 공급되고 있는 이 법정화폐를 법정화폐와 구분 져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근본위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또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코인코드 기사고, 플러스 토큰 2.0 또 다른 비트코인 폰지 사기가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기사 내용은 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7년도에도 똑같이 그 상승장 초입부에 이런 다단계, 뭐 지갑 형태가 됐든 채굴 형태가 됐든 여러 개 이제 다단계 그 코인 사기들이 성행을 했고, 그때 이제 상승장에 이런 다단계에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본 분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지금 또 이제 이와 같은 그 피해자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당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기사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테더 관련된 이제 기사인데, 테더 최근 1주간 3.6억 테더가 신규 발행됐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오늘 11시 기준 최근 1주간 테더사 주소가 총 3억 6천만 달러의 테더를 신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334만 이 테더가 바이낸스 그리고 비트파이낸스 등 4개 거래소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이제 볼 비트코인 차트에는 이 테더 발행된 추가된 부분은 보이진 않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테더 발행은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017년도에도 상승장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테더 발행이 늘어나면서 계단식으로 이 매수 대기 자금이 충분히 들어오고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현재 이제 24,242포인트, 지난주에 이제 7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한 3% 정도 올라오셨는데, 지금 51 이평선 지나가는 자리가 24,500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평선들, 일봉 장기평선들 모여있는 자리가 지금 이 검정색 추세선이 지나가는 26,000포인트, 26,000에서 26,50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51 이평선을 넘어가 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26,0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 51 이평선을 넘었기 때문에 다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그 장기 평선들 모여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지금 이제 20주와 50주 데드 크로스 나고 이 117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여기 이 26,000포인트 이 자리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919포인트, 한 5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다우보다 먼저 51이평선을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지금 이제 51이평선을 넘어갔지만, 보통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51이평선을 놓고 보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61이평선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61이평선으로 고쳐보면, 조금 더 이제 위에 공간이 있어요. 잠깐만요. 61이평선으로 고쳐서 보면, 현재 지금 61이평선 자리는 195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61이평선 저항선을 다시 한번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51이평선으로 같이 고쳐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라온다고 해도 61이평선 저항도 있고, 또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지나가는 자리 1980포인트, 그리고 또 채널 중심 이 2000포인트. 그래서 지금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에 지금 이제 그 장기평 저항도 있고, 마찬가지로 주봉에서도 지금 보시면 주봉도 이렇게 20주와 50주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고 다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채널 중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스피도 반등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해서 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장기 평선인 121 이평선과 200 이평선도 이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차트 모습, 주봉 차트 모습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이와 같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 만들어지면서 하방 압력 받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가 아직까지 완전히 하방으로 턴을 안 했기 때문에 원달러가 1223원 이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원달러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1이평선 올라오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주기보다는 지금 저점 높이면서 이제 올라오다가 1223원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다시 1223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코스피도 다시 재차 하락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선물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금선물은 이제 좀 조정을 받았어요. 4시간 봉 차트인데 지금 지난 이 추세,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까지 눌러줬다. 채널 4분의 3 라인 저항 맞고 지금 이 추세선 자리까지 다시 한번 깊게 눌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일봉에서 지금 지난번 이 고점 넘지 못했던 이 자리까지 다시 눌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이평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1680달러, 온스당 1680달러를 깨고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현물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1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면서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금 현물 가격 보시면 온스당 19,96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이제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는 게 지금 이제 이 미국 총 자산하고 그 다음에 이 미상환 부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지금 보시면 144조 5천억 달러예요. 그 미상환 부채가
144조 5천억 달러고 지금 총 자산이 144조 8,1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고 지금 차이가 3천억 달러 안쪽으로 이제 좁혀졌어요. 그래서 빠르면 진짜 뭐 오늘 중에라도 빠르면 오늘 중에라도 이 총 자산을 이 미상한 부채가 역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유심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방송 전에는 이제 보합이었었는데 좀 올라와서 7,174달러, 48달러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한 0.7%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먼저 열었는데 주봉 보시면 지금 120주 이평선, 이 117주로 되어 있는데 뭐 120주랑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117주를 넘지 못하고 주봉이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넘어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좋겠지만 지금 이 117주에 이제 걸려 있는 한 3주째 이렇게 117주 양봉은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 117주에 이제 걸려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이제 여기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이 200주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 나온 이 모습이 2019년도 초 이 자리랑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가락국수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이 추세선 그렸을 때 마찬가지로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동일하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200주선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지금 이 돌파했던 이 자리를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보면 지금 저항받고 있는 이때 이제 저항받았던 이 부분 3주째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맞춰서 이렇게 좀 축소를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저항받고 못 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 줬을 때 이와 같이 2019년도 4월 달부터 6월 달과 같은 이와 같은 상승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지금 이 120주 이평선에서 이때는 이제 한 달 정도 쉬었고 지금 이제 3주째 쉬고 있고 돌파해서 넘어가 주게 되면 지금 이 채널 우리가 그때 중심이었던 박스 중심으로 봤던 이 1300달러 1300달러까지 3파 상승 이렇게 이제 올라와 주고 여기서 4파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 상승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 13,900달러 14,000달러까지 올라와 주는 이와 같은 이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반감기 지나서 파동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거는 잠깐 지워볼게요. 이건 지워보고 지금 이제 일봉에서 잠깐 보시면 일봉에서 20주와 50주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제 테더는 지금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아까 이제 봤던 기사에서 보면 3억 6천만 달러 발행이 됐고 여러 이제 4개의 거래소로 추가적으로 그 테더 발행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매수 대기 자금으로서 쓰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4시간봉 마지막으로 잠깐 보면 4시간봉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요. 장기 이평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모여 있고 지금 360일 이평만 못 넘고 있는데 지금 200일 이평선 200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362평선 돌파해주면 7,330달러 넘어가 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 362평선이 지나가는 7,300달러 다음 저항은 7,700달러 이 라인이 이렇게 지지받았던 라인이고 다음 저항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만 이제 넘어가 주게 되면 8,800달러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현재 이제 64.34로 여기 이제 64라인 첫 번째 수렴했던 이 수렴 중심에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일과 50일 데드크로스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360일과 이 117일, 뭐 120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평선도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지금 첫 번째 이 수렴했던 64라인 지지받고 있는 이 64라인을 깨고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랑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고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미넌스 차트처럼 하방 압력으로 이제 올라와서 반등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하방 압력 받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도미넌스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차트 볼게요. 0.025, 0.025로 제가 이제 0.2024 라인이 이게 이제 채널 바닥이었고, 지난번에 다시 깨고 내려와서 이 0.024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가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줘서 0.024 라인을 돌파해 줬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지금 대형 알트코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크다. BTC 차트, 그러니까 이더리움, XRP, BTC 차트에서 이더리움이 먼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2017년도에는 골든 크로스가 20주와 50주 골든 크로스가 상승이 진행되면서 이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승 진행되기 전에 바닥에서 20주와 50주가 먼저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상승해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차트에서도 이평선들 주봉에서 이렇게 약간 쌍바닥 형태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고, 2017년도에는 한 번 딱 눌러주고 이렇게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좀 딜레이를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 보면 일봉 차트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일과 50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졌고요. 지난번에 이 360일 이평선 안착하고 360일 이평선 종가상 깨주지 않으면서 이 360일과 50일 이평선에서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고 한 번에 이 0.024 라인을 한 번에 돌파시켜주고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기 평선들, 일봉에서 단기 평선들 정배열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그 이후에 장기 평선도 마찬가지로 이 120일 올라와 주면서 추가적으로 골든 크로스를 또 만들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대형 알트코인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XRP BT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684 사토시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약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XRP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주봉에서 50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 위치에 XRP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3000사토시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XRP가 이더리움보다 좀 늦은 모습인데,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에너지를 이제 모으고 있고, 20주 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좀 확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 2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이제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삼각 수렴하는 이 끝자락이 5월 초예요. 5월 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끝자락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이미 이 5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고, 그러면 XRP도 그 전에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해서 상방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일봉 아까 주봉에서 20주 이평선에 이제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봉 차트 보시면 이평선들을 다 모아놨어요. 뭐 4시간 봉은 완전히 다 모여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일봉도 360일 이평선 제외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을 이제 완전히 모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 기간이, 잠깐만요, 이때 이제 39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9봉, 40봉 정도 되고, 지금 똑같은 기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5월 4일 전에 방향성을 보이면서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 4일까지 여기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끝까지 모으고 올라와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 대칭 형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이제 내려왔던 모습을 보면 뭐 5월 4일 마지막 하루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돌파를 시켜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5월 4일 끝자락에 지금 이 3200사토시까지 올라와 준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고 상승해주는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360일 이평선 안착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XRP 달러 차트 볼게요. 현재 0.192달러로 주봉에서 우선 이제 지난주에 기대했던 그 주봉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지난주에 2017년도 이 3월달 네 번째 주봉, 그러니까 3주 연속 주봉에서 이제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네 번째 주봉이 보시는 것처럼 이 117주 검정색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는데, 그럼 이제 이번 그 지난주에 이 부분은 이제 아래 꼬리로 처리가 되고 좀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우선은 그냥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파가 돼서 안착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스타트는 완전히 이제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동일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20일과 50일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21 이평선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XRP 차트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또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왼쪽 어깨 만들어줬던 부분, 이게 이제 한 사거래일, 사거래일 되고요. 지금 사거래일째입니다. 그러면 5일째 이렇게 이때 음봉 나왔던 부분으로 처리가 되면 한 뭐 오늘 중 아니면 내일쯤 해서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 121 이평선 117일로 되어 있는데 이 121 이평선까지 좀 붙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보고 다음으로 차트 조커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댓글 분위기가 종종 무거운 부분들을 볼 수 있네요. 그럴 때마다 CJ님께서 위트 있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볼 수가 없으니 여름 정도에 오신다고 했으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봅니다. 조심스러운 이유는 해밀리 식구분들, 눈팅족 모두 시장 참여자로서 피곤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노애락이 짙은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들을 써내려가 봅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성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같이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스토캐스틱의 경우 533, 1066은 하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 12, 12를 보시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노란색 영역.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점유율, 즉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알트코인의 마지막 다이빙이 있은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첫 번째 올려주신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지금 이 64에서 이 단기 533하고 1066 주봉에서요, 이 부분은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20, 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방으로 턴한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그 토탈 그러니까 알트 시총 차트 주셨어요.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 또한 스토캐스틱 533과 1066은 상방 관점처럼 볼 수 있습니다. 20, 12는 하방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알트 시총 보시면 알트 시총에서 지금 533과 1066은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인데 20, 12, 12 같은 경우는 좀 아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차례 알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의견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그 테더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스토캐스틱 20, 12, 12의 경우는 상방 관점처럼 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533, 1066은 하방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테더 차트 보시면 테더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단기 533과 1066은 하방 관점으로, 그리고 장기 20, 12, 12는 상방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XRP 도미넌스 차트 올려주셨어요. 스토캐스틱 533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 관점처럼 볼 수 있고, 1066, 20, 12, 12는 상방 관점처럼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네 번째 거 XRP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셨는데, 도미넌스 533과 1066은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헷갈리네요 갑자기. 533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 그리고 16.6, 20, 12가 상방 관점으로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533은 단기적으로 하락 관점, 그리고 16.6과 20, 12는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방 관점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XRP 도미넌스는 좀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 도미넌스, 스토캐스틱 20, 12, 12의 경우는 하방 관점처럼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트 도미넌스는 20, 12, 12가 하방 관점. 그래서 이제 비트 도미넌스랑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도미넌스가 아까 20, 12, 12가 상방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보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였던 것처럼 반대로 알트 도미넌스 반대니까 20, 12, 12는 하방 관점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좀 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읽어볼게요. 결론은 테더 점유율과 비트코인 점유율로 장난을 치면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테더 점유율이 빠지면서 테더 점유율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점유율로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알트코인과 테더의 점유율까지 뺏어오면서 비트코인 지분율이 단기간 안에 급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테더 지분율 업다운 되면서 시총 낮은 알트코인부터 순환매를 돌다가 갑자기 리플 도미넌스 지분율이 단기간 급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이며 소량이라도 항상 추가 매수만 있습니다. 목표 가격의 분할 매도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변동성은 항상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밑에 지금 조커님이 나린다운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밑에 사실 매도 계획이 헷갈린다. 혹시 조커님의 매도 계획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참고만 할게요. 이렇게 해주셨고, 조커님이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 된다.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 내용은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하락장에 지칠 대로 지치신 것 같은데 자신이 계획한 매도 계획이 없으면 미래 상승장에 더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조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보는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상승장 시작되면 오히려 이제 여러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마케팅을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올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조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본인의 매도 계획이 없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상승장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후회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괜히 그때 이런 정보 듣고 내 생각을 바꿔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후회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승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딱 세우시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린다우님이 너무 이제 도움이 됐다. 진심으로 조코님한테 이제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박필부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근 와이프가 사다 준 책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요즘은 간단하게 기사 보고 차트 체크 정도만 하면서 오히려 책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진짜 내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서 세 번째 읽고 필사까지 하고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더 해빙, 이서윤, 홍주연 저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아직 구매해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박필호님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안에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선 진짜 내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자는 되고 싶어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번 사람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지금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부자의 마인드를 먼저 갖춰놓고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저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류수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XRP 가격 상승 조건에 대한 해밀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는 코인 60% 정도를 리플사 및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코인에 비해 너무 중앙 집권적이라는 문제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세력이라도 섣불리 가격을 펌핑했다가 그 사이 리플사가 XRP를 내다 팔면 큰돈 들여 펌핑한 세력은 닥쳤던 게 신세될까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펌핑하려는 세력은 사전에 리플사와 모종의 미략을 세운 후에 펌핑하거나 아니면 리플사 스스로 펌핑시키지 않는 한 펌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 이제 에센셜님이 상식적으로 지구 최강 미 연준과 각국 중앙정부가 침발라 놓은 코인 누가 건들겠어요? 건들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류수연님이 이야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진짜 수차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야, 리플사가 그 550억개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볼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사가 하는 실제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생태계 확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만 계속해서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격은 때가 되면 충분히 전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스타벅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이 너무 잘 가네요. 다행입니다. 주식이 잘 가야 암호화폐도 잘 가는 것 같네요. 주식은 3월달 최저점에서 웬만한 종목은 100% 찍었네요. 덕분에 주식 수익도 짭짤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많고 또 이제 주식장으로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워낙 재미가 없기 때문에 주식장으로 이제 간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이제 다이나믹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팔고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야지 그게 이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이 주식은 쌍바닥 찍거나 그것보다 더 내려간다고 예측하던데 오히려 외바닥만 찍고 더블로 가는 거 아닌가 망상도 해봅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다시 지옥 가면 비트도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는 3월 13일 종가 기준 548만 9천원 아직 100%가 아니네요. 항상 시장은 생각대로 안 갑니다. 모두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주식도 잘 가고 암호화폐도 잘 가서 버블이 터지면 우리 모두 부자 될 것 같아요. 한 방은 어느 쪽이 더 셀지 주식이냐 비트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 다우 코스피가 비슷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스타벅스님처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매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식시장 앞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시장으로 아예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시장도 빠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빠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하고 비트코인도 그럼 팔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다만 약간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채널 상단에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였지만 지금 앞으로 큰 방향에서는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 방향성을 달리했을 때 그때 어디가 그럼 올라갈 것이고 어디가 빠질 것이냐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하락 쪽으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상방으로 진행될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비중을 더 많이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지금 스타벅스님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정답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지나 보면 알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사이드카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홍콩의 애완 고양이 미국 뉴욕주의 동물원에 호랑이도 이번 역병에 걸렸다고 하니 지금 이 역병은 임시 유행성 질병의 성격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셨고, 이와 같은 이유로 상시 방역 체제 도입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많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해밀리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검은 손님, JK 루이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결국 아시아 쪽은 R3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과는 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XRP 키캣, 참고로 위 그림은 19년 2월 1일에 올라온 그림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올려주신 그림이 아마 이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리플과 함께 일을 할 거냐, 그리고 R3와 함께 일을 할 거냐. 근데 결국은 뭐냐? 결론은 둘 다 이제 XRP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뭐 1번 왼쪽 빨간 버튼을 누르든 오른쪽 빨간 버튼을 누르든 상관없다. 둘 다 XRP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검은 손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이더가 확실히 초반 힘이 좋은가 봐요. 차트도 이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투자 명언, 조지 소로스, 좋은 투자는 원래 지루하다. 만약 투자가 즐겁다면 돈 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까 그 박빌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생각해 보면 지금 돈을 번 이 주식시장이든 어떤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 부분도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하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루한 시장 못 견디겠다, 다이나믹한 시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루하고 힘든 것 같지만 좋은 날이 바로 앞에 있음을 느낍니다. 끝까지 버텨서 이긴 놈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보커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를 국제 암호화폐 채택 허브로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영하는 규제 태도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슬로베니아에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커런시 거래로 인한 자본 소득에는 개인의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시티 슬로베니아 방문객 환영. 비트코인 시티 지역은 연간 2,100만 명의 이상의 방문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00명 브랜드가 있는 4,000개가 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슬로베니아가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개방되어 있고, 이런 세금 부분도 또 이제 개인한테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써주셨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그러니까 그 멜라니아 트럼프의 고향이 이 슬로베니아고, 슬로베니아가 이제 리플, XRP 관심도가 굉장히 또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조커님이 이 슬로베니아 관련된 정보를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임 의원님이 써주신 내용과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지금 이제 임 의원님 내용과 JK 루이스님 내용은 약간 이제 음모론적, 그 베어러블과 이제 이야기를 또 설명해 주시는 내용하고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임 의원님이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 보면서 이 피닉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보셨대요. 그래서 이 구글링도 많이 해봤는데, 피닉스에 관해 구글링을 할수록 연금술에 관한 사이트로 접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연금술 관련돼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던 그 베어러블가의 그림에서 뭔가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베어러블가의 그림을 올려주셨어요. 두 가지를 올려주셨고, 첫 번째는 이번에 봤던 이 그림과 또 예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전에 봤던 그림에서 이 용이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이 그림, 그리고 이 방패를 든 기사가 뭘 표현하냐, 연금술, 거기서 그 부분에서 그걸 이제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이 링크 걸어 주신 내용은 일단 연금술 기호 설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이 우로보로스라고 돼서, 이 자기 꼬리를 먹는 용, 이게 연금술에서 뭘 표현하냐면 일단 무한대를 나타냅니다. 이게 무한대를 나타내고, 또 모두 하나로라는 개념, 모두 하나로라는 개념이 이게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모두 하나로가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뭐 달러 밑에 있기 때문에 그 화폐 우리가 쓰는 이 법정 화폐가 우선 이 달러만 살아남고 다른 법정 화폐들이 사라지는 뭐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XRP가 모두 하나로 XRP로 어떤 모아진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 기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봤던 빵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사를 매그넘 오프스라고 해요. 이 매그넘 오프스라고 하는데, 이 기사가 어떤 재료를 금과 은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생성하는 전설적인 물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연금술사의 위대한 노력을 상징한대요. 이 매그넘 오포스가 그 연금술사의 위대한 노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빵형이 이 성 앞에도 빵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제 빵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이 기사가. 그래서 이 기사가 이 매그넘 오프스라고 하면, 이 매그넘 오프스가 결국 이제 연금술사라는 거죠. 연금술사고,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 재료를 그러니까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빵형이 지금 XRP를 금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금을 기반으로 XRP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지금 최근에 올라온 그림에서 이 태양이 연금술에서는 이게 이제 금으로 표현한대요. 금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베어러블 가이가 태양을 보고 있는 게 금을 향해서 XRP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기사 옷을 입고 있는 이 베어러블 가이 빵형은 마찬가지로 지금 XRP를 금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연금술사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걸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읽어봤습니다. 지금 임 요원님이 그 내용을 써 주셨어요. 좀 이제 읽어보면, 왼쪽 성벽 그 피닉스 연금술에서의 의미는 위대한 작업의 완성, 현자의 돌이다. 오른쪽 자기 꼬리를 먹는 용 우르보로스는 소멸과 탄생의 반복 또는 모두 하나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갑옷에 검 그리고 빨간 방패를 든 기사 메건 오퍼스는 평범한 금속을 금 또는 은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사의 노력. 이게 이제 빵형이 XRP를 금과 이제 기반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에서 태양은 골드를 의미하고, 올빼미는 머큐리, 모든 물질에 존재하고 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다. 그리고 갑옷 입은 기사는 아까 이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천 링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또 이 갑옷 입은 기사가 왜 굳이 우리는 이제까지 갑옷을 입은 기사로 표현했을까, 그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금과 연동돼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 CBDC를 발행하기 전에 금을 기반으로 해서 금을 담보로 해서 XRP를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데 사용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방송에서 이 말 해주실 수 있나요? 준한, 히라, 봉호야, 형 방송 나왔다. 예, 꼭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미난 내용을 또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음모론적인 약간 찌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패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려도 막 던져봐도 됩니까? 예, 던지셔도 됩니다. 요즘 제가 리들러들의 수수께끼를 풀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날짜와 가격, 즉 숫자 암시들이라서 요즘 부쩍 숫자들만 골라 풀어보며 팝콘각 중입니다. 예전에 소닉붐이 2월 14일날 시작할 거라 봤는데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거죠 뭐. 그런데 분명 소닉은 그들이 썼던 리들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뇌피셜이라고 적어주셨고, 어쩌면 4월 21일이 소닉붐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2월 14일이었는데 이제 2월 14, 214를 다시 4월 21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올려주신 그림은 이 소닉붐 이 그림인데, 이 그림 밑에 날짜가 이제 2월 14일 적혀 있고, 이거를 4월 21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 제가 올린 수수께끼들 정리해보면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시작은 미국 시간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가격은 8에서 9달러, 요 한 줄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고 나니 좀 허무하네요. 사실 저는 요즘 다시 시작한 리들러 놀이에 굉장히 재미집니다. 재미지다 재미죠.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마지막으로 써주신 것처럼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 초 아까 봤던 XRP 차트 생각해보면 5월 초 전에 분명히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보고, 이더리움이 먼저 상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XRP도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JK 루이스님이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시간도 4월 21일부터 뭔가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이제 기대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